인플루언서는 팔로우를 몰고 다니지만 찐팬은요,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나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컨텐츠 발행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만 뿐이에요. 왜 앞으로 퍼스널 브랜더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지 어제 추천에 떠서 이효리 씨의 영상을 보고 유행하는 밈, 댄스 챌린지도 해야 할 것 같고 사람들의 입에서 속았다, 낚였다 찐팬이 안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 앞으로 가장 비싼 자산은 구독자 수, 조회수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윤데이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선택받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검색했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면 사람들의 선택지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강사도, 차영업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그저 얼굴을 알리고 팔로워를 늘리는 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팔로워들을 찐팬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인플루언서는 결국 현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AI가 나날이 발전하는 가까운 미래에는 사람 냄새나는 커뮤니티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또 그냥 구경꾼들보단 나의 가치관과 메시지에 공감하는 찐팬들만이 나를 진정한 브랜드로 만들어줄 거예요. 조회수는 높은데 신뢰는 없고 팔로우는 많은데 나의 관점, 나만의 가치관이 없다면 그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잠시 많이 노출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왜 앞으로 퍼스널 브랜더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지금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지 단순히 컨텐츠만 만들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퍼스널 브랜더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인플루언서나 퍼스널 브랜더나 같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퍼스널 브랜더는 반드시 팔로워가 많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모두 퍼스널 브랜더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중 제가 말씀드리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만이 퍼스널 브랜더가 됩니다. 퍼스널 브랜더는 먼저 자기만의 관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고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꾸준히 자신의 메시지가 담긴 여러 형태의 컨텐츠를 세상에 전달하며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키죠. 만약 당신이 성공적인 퍼스널 브랜더라면 사람들은 특정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라면 윤데이즈의 관점이 궁금한데 그 문제라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 라고 당신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애 문제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김달림이 떠올라요. 이분은 사람들의 연애, 결혼에 관한 문제를 끊임없이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죠. 이처럼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특정 인플루언서가 떠오른다면 그 인플루언서는 퍼스널 브랜딩까지 하고 계신 것이에요.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타인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특징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관점이든 가치관이든 생김새든 목소리든 태도나 몸짓이든 간에요. 그리고 당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콘텐츠 발행이 꾸준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왜 지금 퍼스널 브랜더가 더 중요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AI가 정보의 가치를 평준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흔해 빠진 정보보다는 당신의 관점, 경험을 더 원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전문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문가가 될 수 있었고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AI에게 몇 마디만 물어봐도 마케팅 전략, 운동 방법, 사업 아이디어, 콘텐츠 기획까지 몇 초 만에 모든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정보는 가치가 낮아졌죠.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가치 있어질까요? 바로 그 수많은 정보들을 해석하는 당신의 관점이에요. 이 정보의 대홍수 속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지, 또 어떤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AI는 운동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40대에 몸을 다시 만들면서 느낀 두려움과 변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어떻게 넘겼는지는 AI가 저 대신 경험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AI는 퇴사 후 사업하는 방법을 정리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해서 돈을 잃고 다시 일어서면서 세운 나만의 기준은 대신 경험해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정보보다 그 사람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관점, 그 사람의 찐 경험만을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대로 갑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은 꽁꽁 숨겨둔 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정보만 더 많이 올리는 거죠. 아마 사람들에게 평가당하기 싫어서일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그런데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지 않는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당신의 진짜 생각, 관점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수많은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컨텐츠의 대홍수 속에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화하는 세상이에요. 컨텐츠가 수억 개씩 쏟아지는 시점에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기란 정말 힘들죠. 그냥 묻혀버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관점, 메시지가 있는 퍼스널 브랜더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추천에 떠서 이효리 씨의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독고다입니다. 제발 아무도 믿지 말고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세요. 라고 말하는 이효리 씨를 보고 다시 한번 자신만의 관점, 메시지가 이렇게 날카롭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보통 연설이라고 하면 지루하고 누구나 할 법한 뻔한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효리 씨 자신의 삶과 경험들을 통해 느낀 생각들을 들려주셔서 더욱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지란 세상의 통념에 반대하는 나만의 관점이에요. 이효리 씨야 워낙 슈퍼스타지만 영향력과 함께 자신만의 관점, 메시지가 정말 뚜렷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돌, 유명인들이 있는데요. 이효리 씨처럼 나만의 관점이 있는 메시지는 날카롭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효리 씨는 아니지만 각자 나름 살아오면서 생긴 나만의 관점, 메시지가 분명 있을 거예요. 퍼스널 브랜더라면 그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주 날카롭게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죠. 또 SNS 브랜딩 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행, 트렌드예요. 물론 우리는 유명해지고 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트렌드에 올라타야 하죠. 하지만 너무 유행만 신경 쓰다 보면 나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십상인데요. 유행하는 밈, 댄스 챌린지도 해야 할 것 같고 캐러셀을 만들려고 했다가 내일은 릴스를 많이 올려보라고 하고 이제는 롱폼 시대다라며 계속 사람들을 부추기죠. 이런 식으로 유행과 알고리즘의 노예로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챙겨야 할 나의 브랜드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란 해당 플랫폼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체류하도록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쓸 뿐 정작 내가 알려야 할 나라는 사람과 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플랫폼 노동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운 시대에 나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컨텐츠 발행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만의 why, 메시지뿐이에요. 그렇다면 관점만 강하게 말하면 퍼스널 브랜드가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잘못하면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퍼스널 브랜드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퍼스널 브랜더의 시대인 이유. 세 번째는요. 이제 사람들은 너무 지쳤어요. 그들은 말이 아니라 진짜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네,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말에 그들의 진정성 없는 행동에 지쳤죠. 저는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싶습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유튜버들 중 어려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 돕는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죠. 또 자신의 채널이 잘 되자 구독자들에게 자동차, 휴대전화 등 고가의 선물 이벤트를 하는 등 시청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반응하고 소통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 계시죠. 채널 초창기부터 그를 지켜와봤던 구독자들이 있었고 또 정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서사를 오랫동안 소비했다는 점에서 그들 팬덤의 결속력은 아주 강하죠. 그 속엔 그 크리에이터만의 메시지와 관점이 뚜렷하고 그에 공감한 시청자들이 찐팬이 되어주었을 거예요. 반면 뒷광고 받아서 구독자들을 속이는 유튜버가 뉴스에 난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았다라는 감정을 선사하는 크리에이터도 분명 존재합니다. 저도 요즘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자료집 보내드릴게요. 하는 거 말이에요. 무료 자료, 무료 특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무료 자료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있고 저 또한 다른 사람의 자료를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댓글 남겨서 자료를 보내준다고 했으면 자료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리뷰를 써야 자료를 준다는 등 또 유료 결제로 이어지게 설계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속았다, 낚였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감정을 느낀 사람들은 바로 떠나죠. 찐팬이 안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 공동구매와 협찬이 있죠.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공부한 뒤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겠죠. 반대로 상품에 대한 공부나 연구 없이 업체가 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서 컨텐츠에 싣고 판매하는 경우 나중에 일이 터질 가능성이 높죠. 성분이 어떻고 상품이 어떻고 말이죠. 이처럼 판매할 때마다 자신의 기준은 없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상품에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오늘의 할인 가격은 몇 %고 다른 채널과 비교해서 여기는 얼마나 더 저렴한가, 이벤트로 주는 상품은 없는가 등등 말이죠. 그리고 가격이 더 좋은 곳이 나타나면 그곳으로 이동하죠. 이처럼 공동구매, 협찬을 이어가는 인플루언서도 자신의 메시지와 기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품 셀렉부터 판매, AS까지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신뢰하는 찐팬들은 똑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판매한다 하여도 좀처럼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결성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서만 구매하고 싶기 때문이죠. 퍼스널 브랜더란 신뢰를 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뢰는 한 번에 100만 조회수 컨텐츠로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란 평소에 내가 말한 기준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일치하고 조회수에 상관없이 같은 메시지를 꾸준히 이어갈 때 생기는 것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복해서 보여준 선택과 행보를 보고 믿습니다. 윤데이즈. 여러분, 팔로워와 찐팬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를 몰고 다니지만 그들이 모두 그들의 찐팬은 아닙니다. 그냥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믿어도 될 것 같아서, 단지 여기 가격이 저렴해서, 정보를 주니까 등의 이유로 구독하고 팔로워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은 언제든지 더 유명한, 더 가격이 좋은, 더 많은 정보를 주는 인플루언서가 생기면 바로 떠납니다. 하지만 찐팬은요,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오랫동안 지켜본 뒤 남습니다. 그 사람만의 관점,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퍼스널 브랜더가 같은 메시지, 관점을 반복하며 사람들이 질릴 때까지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하는 이유예요. 팔로우는 정보를 소비하는 반면 찐팬은 그 사람의 해석을 기다리죠. 퍼스널 브랜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교류,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가 되는 낚시질 같은 DM은 절대 보내지 않죠. 그리고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자료를 준다고 했으면 바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내주고 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컨텐츠에 답을 실어줍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 자산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팔로워는 혜택이 있을 때 반응합니다. 이벤트, 혜택 등 자신의 이익에 도움되는 콘텐츠에만 댓글을 쓰고 그 크리에이터의 개인적인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찐팬은 크리에이터가 판매하는 상품이 바뀌어도 그 사람이 선택한 그 이유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팔로워 수가 많다고 반드시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찐팬의 비율을 봐야 하는 것이죠. 숫자가 크지 않더라도 찐팬으로 밀도가 높은 구독자, 팔로워를 가진 사람은 퍼스널 브랜드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기억하고 추천을 믿고 새로운 시도를 응원한다면 이미 당신의 강한 퍼스널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기억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혼동의 시대 아닌가요? AI가 정보를 만들어내고 플랫폼이 유행을 바꾸고 새로운 인플루언서가 계속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진 사람도 많은 정보를 나눠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왜 이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주고 싶은지 꾸준히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정보 때문에 당신의 채널에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을 머무르게 만드는 것은 당신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때 움직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장 비싼 자산은 구독자 수, 조회수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쌓인 신뢰입니다. 영상 처음에 내가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할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올린 컨텐츠에서 나의 이름과 얼굴을 지워도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이 나의 컨텐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말투, 관점, 기준,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컨텐츠는 만들고 있지만 당신의 브랜드는 만들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한 문장으로 남겨보세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드가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윤대혜지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여러분, 인생은 두 코다입니다. 제발 아무도 믿지 말고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 누구의 말을 듣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 인생은 두 코다입니다. 제발 아무도 믿지 말고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 누구의 말을 듣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세요.